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이강산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는요, 렉처 콘서트 마주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요, 해금의 기원에서부터 20세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해금의 역사적 변천을 주제로 강의와 연주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해금과 더욱 가깝게 마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해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우선 해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가야금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의 금이라는 것처럼 이 해금 또한 해족 혹은 해나라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우리 있었던 나라인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이 해나라 혹은 해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해족은요, 고대 기원전부터 12세기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옛 소수민족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족의 악기인 해금은요, 한반도에서부터 발생한 악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해금의 원조가 되는 이 해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족에 관한 기록은요, 6세기 남북조 시대의 역사서인 위서에서 처음 발견되는데요. 이때 당시의 해족은요, 고막해라고 불렸으며 이는 송막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요, 해족은 활쏘기와 사냥을 잘하고 말, 소, 양, 돼지 등을 사육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농경보다는 유목을 하는 민족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락수라고 하는 지형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양락수는요, 현재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라고 하는 구역의 시라무렌강이라는 강의 옛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족의 거주지는요, 이 시라무렌강의 유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해족의 거주지로는요, 좌측으로는 당나라와 접해 있었고요, 우측으로는 거란,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는 우리 민족이었던 고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KBS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 고려와 거란은 3차례 전쟁을 치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냈지만 당시 해족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란이 점차 성장하니까 해족의 세력은 반대로 약해졌고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해족의 악기인 해금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요, 바로 당나라의 다음 왕조인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이 송나라 때 기록 보시면요, 11세기 송나라의 학자 진양이 저술한 악서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해금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여기 동그란 악기통에 두 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의 해금 제도와 많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의 설명을 보시면요, 해족이 좋아하는 악기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송나라 민간에서 주로 연주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뒷붙인 말을 보면요, 이 송나라의 학자였던 진양의 눈에는 이 이민족의 악기인 해금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중화의 문화로 오랑캐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끝에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금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기록은 시간이 흘러서 13세기의 기록 사림광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해금에 대한 기록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해족의 악기인 해금이 아니라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해금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해강은
중국의 삼국시대, 유비조조 관우장비 나오는 그 중국의 삼국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중림칠현이라고 불리던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중국의 칠연금의 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3세기 무렵입니다. 3세기 무렵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해강이 해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단 한 가지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걸까요? 제가 추측컨대 당시 이민족의 악기였던 해금을 좋게 보지 않았던 당시 송나라의 학자들이 당대에 존경받던 해강이라는 인물이 해금을 만들었다고 하여서 악기의 격을 높이고자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송나라 이후 왕조였던 몽골 민족의 나라 원나라부터는요, 이 해금과 해금이라는 명칭이 모두 사라지고 호금이라는 이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이 호금은요, 이후에 한자로는 이호, 그리고 중국어로는 얼후라는 악기가 됩니다. 중국 전통 악기인 얼후가 바로 이제 얼후의 원조가 바로 해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에 있었던 해금은요,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송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해금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려사의 음악 기록인 고려사 악지에 보시면요, 당시 소각 음악에 쓰였던 악기의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해금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나라부터는 이 해금이라는 명칭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송나라를 통해서 고려로 해금이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온 해금은 어떻게 연주가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 가사 모두 아시죠? 다들 웃고만 계시네요. 네, 이 가사는 모두가 다 아실 만한 고려가요의 청산별곡의 가사입니다. 이 청산별곡은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그 노래의 가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청산별곡, 서경별곡, 쌍화점 이런 노래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고려가요들 중에서요,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한림별곡의 유견 가사에서 당시 해금이 어떻게 연주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양의 검은고, 문탁의 피리, 종무의 중금, 대어양과 옥기양의 쌍으로 타는 가야금, 김선의 비파, 종지의 해금, 설원의 장곡, 아 밤을 새우는 정경 어떠하겠나, 일지용 운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듯이 종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금이 당시에 연주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가야금, 검은고와 같은 우리 한반도에서 오래 연주되던 향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광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말하자면은 고려시대 때 갑자기 바이올린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원래 있던 국악기들과 함께 신화위 합주를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광경이겠죠? 그만큼 신기한 광경인데 이 해금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향악에 잘 어울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 모두 해금은요, 중국의 음악이었던 당악을 연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향토 음악인 향악이나 소각에 포함되는 악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림별곡은요, 한반도에서 해금이 언제 연주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한림별곡의 곡의 설명에
고종 때 한림원의 여러 선비들이 지은 것이다라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고려 고종이 통치했던 1200년대, 즉 13세기부터는 해금이 한반도에서 연주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 해금의 기원 알아봤는데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 혹은 지루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렉처의 두 번째 챕터, 옛 해금의 형태입니다. 그때 당시의 해금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들이 바로 옛 해금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임금님 누구 계시죠? 그렇죠. 역시 세종대왕님의 실록에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금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세종실록 5례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당시 해금의 그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보시면요, 현재 해금과는 조금 다르죠. 보시면은 해금의 몸체에 해당하는 입죽의 방향이 다릅니다. 현재는요, 그 줄이 매어져 있는 주화라고 하는 구조 쪽으로 이렇게 입죽의 방향이 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입죽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두 번째로 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활이요, 현재는 활대가 꼿꼿한 상태의 말총을 느슨하게 풀어서 연주하는 반면, 당시에는요, 활대가 정말 활처럼 휘어져 있고 그 사이에 말총을 활 시위처럼 팽팽하게 걸어서 연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공연을 통해서 이 해금의 옛 모습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고자 우리나라 최고의 악서인 악학괴범을 분석해서 당시의 악기의 치수와 만드는 재료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사진표리 진찬의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궤들 중에서 채색도로 나와 있는 그림 유일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해금의 색상과 디테일한 형태를 분석해서 악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악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악기를 제작해 주신 청로고악기의 박학수 악기장님 그리고 유태현 악기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의 해금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악학계범의 기록을 보면요, 이 해금의 통의 지름이요 3치7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치7푼은요 현재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1cm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해금은요 7.5cm로 이보다는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해금의 몸통에 해당하는 입죽의 길이를 보면요, 현재 해금은 약 60cm인 것에 비해서 이 해금은 약 80cm로 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입죽의 방향이 이 줄이 감겨져 있는 주화의 반대편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활 또한 이렇게 휘어진 활대에 말총이 팽팽하게 메어져 있어서 바이올린이나 첼로에서 보셨을 법한 그런 활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이 두 줄을 묶어주는 산성이라고 하는 매듭이 있는데요. 이 산성의 매듭이 현재는 이 주화의 위쪽으로 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주화의 아래쪽에 매듭이 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점이 이 통의 아랫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실게요. 통의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현재 해금은요 감잡이라고 하는 쇠로 된 구조물로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감잡이의 구조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사진표리 진찬의궤에서 제가 발견하기로 가야금이나 거문고에서 쓰이는 부들과 같은 형태가 발견되는데요. 이토록 해금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악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기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노래 불러봤던 청산별곡에 말이죠, 가사뿐만이 아니라 노래의 선율과 리듬이 전해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고요. 이 조선 중종 무렵에 편찬되었다고 추측되는 시용향악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이 시용향악보는요, 시용, 현재 사용하는 향악의 악보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용향악보, 그러니까 그때 시용이라고 한다면 조선 시대를 말하겠죠. 이 시용향악보에 청산별곡의 한번 악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산별곡의 악보를 보시면요, 정간보라고 하는 악보 안에 제일 오른편에 하일, 상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음정을 표현하는 오음약보라고 하는 악보인데요, 이를 통해서 곡의 선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바로 옆을 보시면요, 고, 요, 편, 쌍, 덩, 더러러, 덕, 덩 이런 식으로 장단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요, 그 곡의 절주를 나누어지는 박을 치는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사러리 사러리 이런 식으로 한글로 가사가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금은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연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동의 육룡이 나르샤라는 가사 들어보셨을까요? 네, 어디서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해동이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SBS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가사는요, 세종대왕님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가사의 첫 귀 대목입니다. 이 용비어천가는요, 조선의 왕실을 찬양하는 125장에 이르는 아주 긴 가사인데요, 이 가사 또한 가사의 그 글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선율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된 여밀락, 치화평, 취풍형이라는 악곡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요, 바로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취풍형이라는 악곡의 악보입니다. 이 악보들을 참고해서요, 당시의 음악의 선율과 리듬 형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곡의 빠르기와 정확한 식임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연주는요, 이때 당시의 음악을 그대로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라기보다는요, 사료를 바탕으로 연주자의 해석이 가미된 재창작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려가요 중에 삼오곡, 청산별곡, 서경별곡 순서로 들어보시겠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조선시대 궁중음악 용비어천가를 노래한 취풍형의 5장까지를 들으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니 동하시니 우리 깊은 남자 바람이 아니니 고급스럽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가을에 어디 끝을 내리러 바라를 감사합니다. 연주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현재 전통음악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또 해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당시 해금의 연주법이 조금은 달랐었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렉처의 세 번째 파트, 해금의 연주법 변화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해금과 현재의 해금은요, 현재 조율하는 방법과 또 손가락을 짚는 방법인 운지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악학계범에 기록된 해금의 산형입니다. 이 산형은요, 악기를 조율하는 방법과
손가락을 짚어내는 운지법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네,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악기의 가장 아랫 부분인 원산 부분의 바로 위에 부분을 보시면요, 중현, 궁, 유현, 치 이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현과 유현은요, 해금의 안줄과 바깥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과 치는요, 중국 음계의 궁상각치우의 음정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궁은요, 악곡의 1도 음정, 즉 중심음을 얘기합니다. 국악에서는 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 음악에서는 키가 되는 음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금이 C 메이저 혹은 C 마이너의 악곡을 연주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해금의 안줄을요, C 음정으로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F 메이저의 곡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F 메이저의 곡이라면요, F 음정으로 해금의 안줄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금의 바깥줄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해금의 안줄을 C 메이저의 곡이라고 했을 때 C라고 조율했다면은 그 위에 5도 위 음정인 치에 해당하는 음정으로 조율했습니다. 안줄이 C라고 한다면요, C, D, E, F, G 음정으로 해금의 바깥줄을 조율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당시의 해금은 악곡의 조가 혹은 악곡의 키가 달라지면은 해금의 줄을 바꿔서 조율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였다는 사실이 됩니다. 현재 해금은요, 이렇듯이 악곡의 키에 따라 가지고 줄을 조율해서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고요, 고정적으로 줄을 조율한 다음 손가락의 위치를 옮겨 잡아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해금의 운지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궁, 상일, 상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그 한자가 바로 음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음정의 바로 옆에 식지, 장지, 명지 이런 식으로 어떤 손가락으로 짚어서 연주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식지와 장지 사이를 보면은 간격이 벌어져 있지가 않죠. 하지만 장지와 명지 사이를 보시면요,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요, 당시의 해금은 음정의 간격에 따라 가지고 손가락을 벌려잡고 좁게 하는 경안법이라는 운지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악기들에서 이런 식으로 음정의 간격에 따라 가지고 손가락을 벌려잡는 운지법인 경안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해금은요, 줄의 음정의 간격에 따라서 줄을 따라서 음정을 벌려잡는 경안법을 사용하지 않고 줄을 눌렀다 폈다 하는 식으로 음정을 조율하는 여간법이라는 운지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해금의 이런 운지법 변화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음악이 차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변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음악이 변화함에 따라서 해금은요, 보셨듯이 형태 또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두 그림 모두 19세기의 궁중의궤의 그림입니다. 왼쪽은 순조 때의 해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헌종 때의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연주했던 고해금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오른쪽의 해금을 보시면요, 현재의 해금 형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잠깐 제가 비교해서 보면요, 입죽의 방향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밑에를 보시면은 주화라고 하는 줄이 감겨져 있는 부분의 위치가 조금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줄을 묶어주는 매듭인 산성이 주화의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감잡이라고 하는 구조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또한 활 쪽 부분을 보시면요, 활에 말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손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기에도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두 사이의 시기가
20년이 안 됩니다. 19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신기하죠, 그렇죠? 저만 신기한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역사 속에 해금이 그려진 여러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 해금 그림들을 보시면요, 역사 속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의 해금의 그림들을 제가 오려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보시면은 해금의 입죽이 길고 이 입죽의 형태와 활의 모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고해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렇듯 이 17세기까지는요, 해금이 이 고해금의 형태로 쭉 연주가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18세기부터는 어떠했을까요? 어떠세요? 딱 입죽의 방향만 보더라도 현재 해금의 입죽 모양 같이 변화하였죠. 즉, 이 해금은요, 이 18세기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앞서 궁중의기가 몇 세기라고 했죠? 그렇죠? 19세기라 그랬죠? 이 19세기보다 100년이 이른 18세기부터 해금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18세기에 들어서 해금이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추측컨대 이 악대의 변화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그림은요, 16세기의 중묘 서연관 사연도라고 하는 그림의 악대의 모습인데요. 오른쪽부터 대금, 그리고 비파, 가운데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해금, 그리고 가장 끝에 보시면은 가야금이나 거문고와 같은 긴 악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대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악기 중심의 악대 편성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시간이 조금 흘러서 17세기의 경수연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듯이 길다랗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그 악기들이 많이 보이고, 또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악기 보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는 위로 해서 연주하지만 당시에는 옆으로 뉘어서 기타처럼 연주한 비파라는 악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장구의 옆에 해금이 연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17세기까지는요, 해금은 현악기 중심의 악대 편성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악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의 해금은 어땠을까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이 모두 아실 법한 김홍도가 그린 18세기의 알릉신영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악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필이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북, 장구,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악대 편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정답. 끝나고 저의 큰 사랑을 받아가도록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삼현육각 편성이라고 하는 관악기 중심의 편성인데요. 이 18세기부터요, 삼현육각 편성의 해금이 주로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18세기의 해금 연주자였던 유우추는요, 해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말총으로 활을 메고 송진으로 칠하였고 비사 비죽으로서 타는 것도 아니요 부는 것도 아니지요. 이 비사 비죽이라는 말은요,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뜻인데요. 즉 해금은요, 현악기적 특징을 가진 악기이기도 하면서 관악기적 특징을 가진 악기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해금 연주자인 소견으로 봤을 때요, 바로 이 18세기부터 해금이 관악 편성에 주로 함께하게 되면서 관악기적 특징이 해금의 연주법에도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악기의 형태도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번 악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금이 관악기의 이제 식임새적 특징을 유사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요,
줄을 당기고 미는 여간법이라는 주법을 주로 사용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입죽의 위치가 이렇게 주와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게 된다면요, 줄대가 이렇게 계속 입죽이 휘어지겠죠?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줄과 입죽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현재 얼후와 같은 악기, 여간법을 사용하지 않는 악기에서는요, 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바로 입죽의 방향을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입죽의 길이 또한 이렇게 길다 보면은 줄의 장력이 강해져 가지고 줄을 눌렀다가 풀었다가 하는 식으로 여간법을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죽의 길이 또한 짧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연주해 봐서 아는데 이 팽팽한 활로는요, 그 음악의 강약을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관악기들은 어떻게 강약을 조절하죠? 그렇죠. 김을 악기에다가 얼마나 세게 불고 약하게 불고 요걸로 갖다가 섬세하게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한 활을 사용하기보다는 손잡이를 달아서 느슨한 말총으로 줄에 붙였다 뗐다를 유리하게 변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해금은요, 어떤 음악에 연주가 되었을까요? 바로 당시 삼현육각의 편성으로 춤의 반주 혹은 행악에 쓰였습니다. 이 음악들은요, 관악기 중심의 풍류 음악들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현재 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삼현육각의 레파토리, 대영산, 취탑풍류, 대풍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19세기 이르러서는요, 해금은 가곡의 반주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가곡은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시조시를 노래하는 한국의 전통 성악곡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요, 그 삥 둘러 있는 그 손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곡을 연주하는 악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곡과 그 삼현육각의 음악들 모두 현재 많이 전통 음악에서 연주하는 레퍼토리이지만 오늘 연주 중에는 조금 특별하게요, 당시 시대상을 그린 이런 그림들이 배경으로 나올 건데요. 저 그림 속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음악을 감상하신다면요,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18세기 삼현육각의 음악 대풍류, 19세기 가곡 중에 여창의 마지막 곡 편수대엽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해금의 기원에서부터 그리고 변화된 해금까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해금과는 조금 가까워지신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해금은요 혼자 등장하기보다는요 합주음악 혹은 노래 반주음악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금이 독주로서 활용되던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0세기에 산조라는 음악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 해금 산조는요 다른 악기들의 산조들에 비해서 조금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해금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악기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금 산조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요, 이 해금 자체의 악기의 매력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지금처럼 많은 여러 가지 장르에 다양하게 쓰이는 인기 있는 국악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를 통해서 다들 해금과 조금은 가까워지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를 함께한 연주자분들 무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변상엽 선생님, 피리의 이찬우 선생님, 노래의 조의 선생님, 그리고 검은고의 김민주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해준 이민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금 연주자 이강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연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